이번 차시에서는 스타CCM 플러스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개의 예제 파일을 가지고 실습하면서 워크플로우의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입니다. 1차 시에서 간략하게 살펴봤던 내용을 실습하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형상을 불러오는 방법부터 매싱, 피직스 설정, 데이터 분석 및 해석까지의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워크플로우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주행 중인 자동차의 공기역학적 거동과 저항을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단계는 무엇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형상을 임포트하고 불러들인 형상과 해석 공간에 대한 격자를 설정한 후에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물리 모델과 경계 조건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저항 및 공기역학적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레포트와 씬을 생성하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기본적인 워크플로우가 완성됩니다. 스타CCM 플러스를 이용하여 실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CCM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후에 왼쪽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새로운 파일 생성에 대한 창이 열리면 아래에 있는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 하위에 있는 임포트 서피스 메쉬를 선택하여 인풋 파일에 있는 01 워크플로우 카 폴더 내에 있는 두 개의 형상을 스타CCM 플러스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복수로 선택하실 때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상을 불러올 때 임포트 서피스 옵션 창이 뜨는데 오픈 지오메트리 씬 애프터 임포트라는 옵션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옵션을 수정하지 않고 기본값을 그대로 유지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파트가 총 6개가 들어왔는지 그리고 파트의 서피스 네임이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오메트리의 하위에 있는 파트에 불러와진 형상을 확인해 보면 카, 윈드 터널, 그리고 4개의 휠이 파트로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파트에 토글을 눌러서 하위 트리를 확장하게 되면 각 파트의 서피스 이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실습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정리되어 있는 모델링 파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해당 파트 및 서피스의 이름은 따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뮬레이션 도메인을 만들기 위해 윈드 터널 파트에서 카 바디와 휠의 최적을 제거하는 서브트랙트 오퍼레이션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6개의 파트 항목을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우클릭 후 크리에이트 메쉬 오퍼레이션에서 불린
서브트랙트 항목을 선택합니다. 인풋 파트에 처음 선택한 6개의 파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파트에 윈드 터널 파트를 선택하고 Perform CAD Boolean Execute Option Operation Upon Creation 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모두 선택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션을 생성한 후 지오메트리 하단의 파트와 오퍼레이션에 보시면 서브트랙트 항목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파트에 생성된 서브트랙트의 이름을 에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에어 파트의 하위 항목을 확인해 보면 기존에 선택했던 6개의 파트가 모두 상속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씬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단의 도구 모음에서 Empty Scene을 생성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에어 파트를 좌측 그래픽 창에 가져다 놓으면 디스플레이어를 선택하는 창이 나타나는데 New 디스플레이어 항목에서 서피스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해석 영역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 도구 모음에서 고정 비율로 파트를 투명화하는 버튼을 이용하여 씬을 표시하도록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 파트를 시뮬레이션 도메인으로 설정하기 위해 마우스로 우클릭 후 Assign Part to Region을 선택합니다. Create Region Each Part와 Create Boundary Each Part Surface를 옵션에서 선택하시고 Apply 버튼을 누르고 Close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리즌 하위 항목에서 에어의 바운더리 노드를 확장하시고 인넷, 아웃넷, 시메트리의 바운더리 타입을 표와 같이 각각 벨로시티 인넷, 프레셔 아웃넷, 시메트리 플랜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바운더리 타입에 따라서 아이콘이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리즌 생성 시 바운더리 타입의 기본값은 월입니다. 그리고 프리즘 레이어 메셔를 사용하시는 경우 월에만 프리즘 셀이 생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에어 파트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Create Mesh Operation, Mesh, Automated Mesh를 선택합니다. 선택창에서 에어 파트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아래 옵션 창에서 서피스 리메셔, 트림드 셀 메셔, 프리즘 레이어 메셔를 선택합니다. 실행되지 않았거나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오퍼레이션 아이콘 위에 노란색 바탕에 삼각형 속에 느낌표가 들어가 있는 업데이트 마크가 생성되었습니다. 본 실습에서와 같이 공기역학적 거동과 관련한 해석에는 트림드 셀 메셔를 이용한 메쉬 모델이 효율적입니다. 오토메이티드 메쉬 하위 노드를 확장하여 격자 설정에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베이스 사이즈는 0.25m로 설정하고 프리즘 레이어 토탈 시크니스는 10%로 입력하는데 이때 입력되는 수치는 베이스 사이즈에 대한 퍼센트 값입니다. 베이스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정의된 크기에 비례하는 값으로 설정하거나 혹은 절대값으로 크기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격자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오토메이티드 메쉬 오퍼레이션 항목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Execute 메뉴를 이용하거나 도구모음에서 오른쪽 중간에 있는 그림과 같은 아이콘을 사용하여 격자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격자를 생성하는 순서는 아웃풋 창에 나타나는 로그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서피스 메쉬를 가장 먼저 생성하고 코어 메쉬를 생성한 후 프리즘 레이어 메쉬를 생성합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되면 느낌표 마크가 사라지면서 컨티뉴아 노드 하위에 파트 메쉬 노드가 생성됩니다. 파일 메뉴에서 세이브 에즈를 선택하여 현재까지 설정된 파일을 workflow _car.sim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스타 CCM 플러스는 3D CAD 모듈러 혹은 리페어 서피스에서만 언두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격자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쉬를 확인하기 위한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몸에 있는 Create Open Scene 아이콘에서 메쉬 씬을 생성하거나 씬즈 노드에서 새로운 메쉬 씬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리즌에 있는 바운더리 면과 해당 면에 생성된 메쉬가 모두 화면에 표시됩니다. 도구 모음에서 카메라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뷰와 관련된 메뉴가 보이게 되고 뷰에서 -X 메뉴 그리고 up +Y 항목을 선택하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화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시메트리 면을 표시하게 됩니다. 차량의 공기역학적 거동에 대해 해석을 하기 위해서 피직스 모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아 노드에서 피직스 1으로 되어 있는 항목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후
셀렉트 모델을 선택합니다. 피직스 모델 선택창에서 교재 목록에 있는 것과 같이 가스,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 아이디얼 가스,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 템퍼러처, 스테디, 터뷸런트, 케이슐런 터뷸런스 모델을 선택하고 선택을 종료하겠습니다. 선택한 피직스 모델에 따른 해석 조건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동 실험의 경우 차를 세워놓고 해당 속도에 맞는 바람을 불어넣어 실험을 하게 됩니다. 해석에서도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윈드 터널 인렛 바운더리를 찾아서 하위 항목에 있는 피직스 밸류를 열어보시면 벨로시티 매그니튜드 항목이 있고 이 항목을 선택하셔서 밸류를 5mph 혹은 80kph로 설정합니다. 입력값을 단위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mph는 마일 퍼 아워를 말하는 것이고 kph는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의미합니다. 스타시시엠 플러스에서는 툴 하위에 있는 유닛 노드에서 유닛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유닛에 대한 정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얼마나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스태핑 크리테리아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실습의 예제는 300 이터레이션 이전에 수렴이 가능하기 때문에 맥시멈 스텝을 30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해석을 하는 도중에 계산되는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리포트를 미리 생성해 놓아야 합니다. 탐색기 창에서 리포트 노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후 포스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이름은 드래그로 변경하겠습니다. -Z 방향에 대한 드래그 포스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리포트의 속성 창에서 디렉션을 00-1로 변경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본래의 포맷에 맞게 변경되어 입력됩니다. 마찬가지로 속성 창에서 드래그 포스를 확인할 파트를 선택합니다. 차체 및 바퀴에 걸리는 드래그 포스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카 바디 휠 페이스 2 바운더리를 선택하고 OK를 누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STACCM은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후처리 공정을 설정해 놓고 시뮬레이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미 생성한 드래그 리포트를 이용하여 모니터와 플롯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드래그 리포트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신 후 Create Monitor and Plot from Report를 선택하면 그래픽 창에 플롯이 새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수행 전 마지막 과정으로 씬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탐색기 창에 씬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새로운 스칼라 씬을 생성합니다. 그래픽 창에 생성되어 있는 컬러바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해당 씬에서 표시할 함수로 프레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진에서 카바디, 휠페이스 2, 그리고 윈드 터널 시메트리 바운더리를 선택하여 그래픽 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디스플레이어 선택 창에서 좌측의 existing 디스플레이어 목록에 있는 스칼라 1을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탐색기 창의 씬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새로운 벡터 씬을 생성합니다. 벡터 씬의 경우 벡터 필드의 기본값으로 벨로시티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스플레이어에서 표시될 윈드 터널 시메트리 바운더리를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래픽 창에 가져다 놓고 existing 디스플레이어에서 벡터 1 항목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해석을 수행하기 전에 도구 몸의 가장 좌측에 있는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단축키가 할당되지 않은 세이브 기능으로 본래 있던 파일을 .sim 물결 확장자로 변경하고 새로운 파일을 .sim 확장자로 저장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로 저장된 .sim 파일을 지우고 심 물결 표시 파일에서 물결 표시를 제거하여 이전 파일을 복구할 수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된 후 도구몸에서 띄고 있는 사람 모양의 런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동차의 드래그 포스를 계산하도록 리포트를 생성하였습니다. 탐색기 창에서 플롯 하위에 생성되어 있는 드래그 모니터 플롯을 실행하여 드래그 포스를 확인하겠습니다. 일정한 값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해석이 수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그 포스 값은 해석 전에 생성했던 드래그 리포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런 리포트를 선택하면 우측 하단의 아웃풋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리포트를 생성하고 바운더리에서 프레셔 값을 확인하거나 시메트리 변에서 벨로시티 벡터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 외에도 원하거나 필요한 값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카바디, 휠 페이스와 휠 2 페이스, 그리고 윈드 터널 페이스 플로어의 표면을 표시하도록 서피스 디스플레이어로 표시하고 터블런트 비스코시티 레시오를 스칼라 디스플레이어에서 볼륨 렌더링으로 나타냈으며 윈드 터널 시메트리면을 벡터 디스플레이어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라인 인테그럴 컨볼루션으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은 동일한 스타시시엠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그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CAD 모델을 가져와서 시뮬레이션 도메인을 생성합니다. 두 번째로 메쉬를 설정하고 피직스 모델과 바운더리 타입을 선택한 후에 격자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싱입니다.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이용하여 모니터와 플롯을 생성하고 스칼라와 벡터 씬을 생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석에 대한 설정을 완료한 후에 해석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살펴볼 예제는 IGBT 칩의 쿨링 루프 디자인의 성능을 평가하는 예제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해석 목적은 벽면의 온도가 45도 이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빠른 해석을 위해서 솔리드 파트 대신 히트 플럭스를 가지고 플루이드 리즌만을 해석 영역으로 설정하여 해석해 보겠습니다. 워크플로우는 대부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형상에 대해 준비하고, 두 번째로 격자의 크기 및 파트에 적용되는 메쉬 오퍼레이션을 정의합니다. 세 번째로 피직스 모델 및 바운더리 타입에 따른 해석 조건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포스트 프로세싱 과정을 진행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앞서 실습을 진행하면서 파일을 저장하고 스타CCM 플러스를 종료하고 새로운 스타CCM 플러스를 실행하여 파일 메뉴에서 로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병렬 연산을 사용할 예정이므로 Parallel on Localhost 옵션을 선택하고 프로세서 수는 2를 입력하겠습니다. 본 실습에 사용할 예제는 인풋 파일의 02 워크플로우 튜브 폴더 내에 있는 쿨링 튜브 언더바 스타트.심 파일입니다. 파일을 선택하신 후 OK 버튼을 눌러 불러오기를 실행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기능을 이용하여 쿨링 튜브.심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튜브의 형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오메트리 씬을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쿨링 튜브 리진에서 인렛 앤드 바운더리의 유형을 벨로시티 인렛으로, 아웃렛 앤드 바운더리의 유형을 프레셔 아웃렛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쿨링 튜브 파트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오토메이티드 메쉬 오퍼레이션을 생성합니다. 메셔는 서피스 리메셔, 폴리하이드랄 메셔, 프즘 레이어 메셔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생성된 메쉬 오퍼레이션의 디포트 컨트롤에서
베이스 사이즈를 0.001m로 입력하고 격자를 생성하겠습니다. 생성된 격자를 그래픽 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리 생성했던 지오메트리 씬이 현재 그래픽 창에 표시되고 있습니다. 화면의 빈 공간에서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하신 후 우클릭하여 어플라이 리프레젠테이션에서 볼륨 메쉬를 선택하겠습니다. 도구모음에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동일한 Show All Mesh 아이콘을 찾아서 눌러주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 피직스 모델을 피직스 선택창에서 모두 선택하고 클로즈 버튼을 눌러 창을 닫겠습니다. 선택하실 모델은 리퀴드,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 컨스탄트 덴시티, 스테디, 터뷸런트, K-퓰런 터뷸런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옵션 모델에서 세그리게이티드 플로우 템퍼러처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아 노드 하위에 피직스 1이라는 항목이 생성되었고 토글을 눌러 항목을 확장해 보면 방금 선택한 피직스 모델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쿨링 튜브 리즌의 인렛 앤드 바운더리 노드 하위에 피직스 밸류 노드를 클릭하여 확장하겠습니다. 벨로시티 매그니튜드의 값을 0.15m/s로 설정하고 스태틱 템퍼러처 값을 15C로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겠습니다. 월 바운더리의 피직스 컨티뉴어 노드 아래에 서머 스페시피케이션 항목의 조건을 아디아베틱에서 힛 플럭스로 변경하겠습니다. 피직스 밸류에서 힛 플럭스 항목이 생성되는데 그 값을 3만 와트 퍼 미터 제곱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스태핑 크리테리아에서 맥시멈 스텝 노드로 이동하여 좌측 아래에 있는 속성창에서 맥시멈 스텝을 250으로 입력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리포트 및 플롯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해석 목표는 파이프 벽면의 온도가 45°C 이하이므로 최고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리포트를 생성하겠습니다. 리포트 노드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새로운 맥시멈 리포트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리포트의 필드 펑션 항목에는 템퍼러처를 선택하시고 바로 위에 유닛을 켈빈에서 섭씨로 변경하겠습니다.
파트는 쿨링 튜브 리즌을 선택하여 전체 해석 영역에서 최고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이름을 맥시멈 템퍼러처로 변경하고 마우스를 클릭하여 모니터와 플롯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에서는 플롯의 세부 설정으로 글자 크기와 표시되는 선의 굵기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 창에서 씬이나 플롯을 표시하고 있을 경우에만 교재 그림과 같이 탐색기 창의 바로 위에 씬 앤 플롯 탭이 나타납니다. 탭을 변경해보면 그래픽 창에서 표시되는 씬이나 플롯의 탐색기 트리와 속성창이 나타납니다. 속성창에서 익스퍼트 항목의 하위 메뉴 중에 타이틀 폰트의 마지막 부분인 플레인 14를 볼드 28로 변경하면 제목의 글자 두께가 두꺼워지고 크기가 커집니다. 데이터 시리즈 노드 하위에 맥시멈 템퍼러처 모니터의 토글을 확장하여 라인 스타일을 3으로 변경하고 엑시스의 레전드 글자 크기를 24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이프 벽면의 온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씬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스칼라 씬을 하나 생성하시고 씬의 이름은 월 템퍼러처로 변경하겠습니다. 탭을 씬 앤 플롯 탭으로 변경하고 디스플레이어의 스칼라 1 노드 하위에서 스칼라 필드를 선택하고 아래 속성창에서 펑션의 온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속성창 하단에 있는 단위를 켈빈에서 섭씨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시할 파트에는 월 바운더리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그래프와 벽면의 온도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탭에서 플롯 노드 하위에 맥시멈 템퍼러처 플롯을 씬이 표시되고 있는 그래픽 창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도구 모음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된 이터레이션까지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해석 결과와 비교해보면 그래프에서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고 온도는 섭씨 55도 정도로 해석 목표로 설정한 온도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크플로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콜드 플레이트 예제를 사용하여 본격적으로 워크플로우의 지오메트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